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갔어요? 딱 여기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좀 들으니까 어때요? 복습하는 기분 좀 나나요? 문제는 따로 선생님이 뭐 부기를 주시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응? 그냥 교과서만 봐요. 아 교과서만 봐요? 뒤에가 있죠. 약간 각자 도생하는 그런 느낌인 거네. 서현학생은 어디 가고 있어요? 복학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서 따로 뭐 교재 쓰거나 그런 건 없죠? 프린트를 주세요? 어떤 프린트 주세요? 정리되어 있는 프린트? 아 이따가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반들반들한 컬러우즈를 드리기 위해서 비싼 걸 들여서 컬러우즈나 제공을 했습니다. 한두당 원가가 15,000원. 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희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은 크게 이제 판구조론이 어떤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특히 해양적 확장설에서 중요했던 증거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고지자기 주물의 대칭성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뭐 변환난층이 생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저희가 고지자기 관련 내용을 할 때 복각이랑 이런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복습을 조금 해보고 다시 하긴 할 건데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고지자기 주문이라는 거는 이 해령을 기준으로 양 끝단에 있는 이제 지각들에 있는 고지자기가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였어요. 자, 정자극기는 어떤 거였고 역자극기는 어떤 거였죠? 오늘 또 할 거니까 복습만 하고 갑시다. 기준이 있었어, 기준. 어떤 시기를 정자극기라고 얘기를 했죠? 현재, 그치. 현재와 배치가 같을 때. 정확히는 자, 현재의 이 북반구에 자석으로 치면은 X극이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반구가 S극을 띌 때였고 이 친구 같은 경우 거꾸로 북반구가 N극, 즉 자성의 이 자기력적인 성질이 거꾸로 갔을 때를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저희가 또 더 구차한 시그널인데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저희가 소원학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복각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각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은 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침반이 있을 때 나침반의 N극이 얼마나 이 수평선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수그러들고 위로 이렇게 나침반이 올라가는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의 N극이 바닥을 향할 때였고요. 거꾸로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N극이 하늘을 향할 때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 더 연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N극이 바닥을 향할 때는 현재 지금 정자극기일 때는 북반구에서 이런 변화성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거꾸로 마이너스 북각이 나타나는 건 정자극기 때 남반구에서 이런 변화성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저번 시간은 어디까지밖에 안 했냐면 사실 이 해양적 확장설까지 밖에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내용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완성된 한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아마 몇 페이지실 거냐면 자, 18페이지 여러분 펴시면 돼요. 18페이지. 자, 그래서 앞에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고 첫 번째, 대륙이동설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대륙이 움직였던 것 같아 라는 이런 좀 어렴풋한 내용을 제시를 했고 뒤로 갈수록 대륙이 근데 뭔가 멘틀 대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라는 내용이 나오고 야 근데 진짜 내가 바다 파보니까 진짜 땅이 해령에서 갈라지던데 라는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확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판구조물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전에 이 해양적 확장설 이전에는 사실 판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지각이 멘틀 위에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판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전과 차이점은 뭐냐? 이 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구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직권의 이 네 개 층을 나누는 기준이랑 다릅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직권은 총 우리가 네 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뭐에 따라서 구분을 했냐면은 밀도를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개 층이 뭐가 있었냐면은 지각, 멘트, 외핵, 내핵이 있었고,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보통 피자 모양 많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요 가장 껍데기 부분, 이 부분이 지각, 그 밑에 있는 놈이 멘트, 그 밑에 있는 놈이 외핵, 더 밑에 있는 놈이 내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에는 누구밖에 없었냐면은 외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여기 안에서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 학습했었죠. 자, 근데 판은 결론적으로 이제 뭔가 조사를 해봤을 때 뭐가 다른가? 자, 멘틀 내려서는 말 그대로 이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각이 움직인다라고 했다면은 이 판구준에서 말하는 거는 아니야. 판이라는 이 지각이란 멘트 일부를 포함하는 이 딱딱한 암석권이라는 애가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일단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판 같은 경우에는 지각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판의 경우에도 대류판, 해양판으로 갈려요. 자, 여기 퀴즈.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가, 자, 멘틀 위에 지각의 종류가 대륙 지각이면 대륙판인 거고, 지각 종류가 해양 지각이면 해양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물 위에 있으면 대륙 지각? 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 80% 맞아. 밀도도 맞기는 해. 틀린 설명은 안 됩니다. 자, 정확히는 밀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지각을 구성한 돌덩이의 차이가 나서 그래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광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밝아. 그래서 우리 뒤에 배울 건데 얘는 주로 화강암질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화강암질이라는 게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 배울 거예요. 일단은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물어보는 문제 저희가 안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해안지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암석으로 주로 구성이 되느냐? 현무암질 암석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재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각의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해안 지각이 밀도가 더 큰 놈이고 무거운 애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그래서 이 판의 두께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서, 자, 같은 판인데, 자, 정확한 표현은 이 판이 멘틀 위에 마치 배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 떠 있다라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인데, 자, 떠 있다는 거는 멘틀보다 일단 판이 밀도가 더 작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 뜨죠, 그렇죠?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판이든 불문하고 멘틀의 밀도가 판보다는 훨씬 더 커요. 자, 근데 자, 요 정도 두께를 가지는 이 해양판의 무게, 요 정도 두께를 가지는 대륙판의 무게는 사실 무게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더 이렇게 판이 밑에까지 좀 더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랑 같아. 여러분들 배 있잖아요. 컨테이너 위에 싣으면 배를 밑으로 가라앉지. 근데 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잠긴 부피만큼 밑에서 부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앉을수록 더 센 부력이 생기잖아요. 남자분들은 안 하는 게, 목욕탕 가면 보통 뭐 하냐면은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목욕 바구니 같은 데 두개 있지만 공기가 이제 들어가서 물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야. 남자들 많이 하는 게 뭐냐, 그 위에 타고 올라가는 거. 죽었다 깨도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 수영장에서 많이 하는 게 그거 있잖아. 이렇게 처음에 수영 해봤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못하니까
그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사람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프 수영을 하잖아.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 여기 또 많이 하는 거 뭐야? 무조건 올라가 볼래 여기. 근데 이게 꾹 누르면 다시 튀어오려고 하는 게 이게 부력 때문에 다시 그런 거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력이 클수록 이 깊이일수록 얘를 더 들어올림이 세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무게는 같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판의 두께를 굳이 비교하자면 또 누가 더 두꺼웠냐면 대륙판이 더 두껍다. 왜? 같은 무게를 가지려면 대륙판이 더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계략적인 어떤 판 구조물에 대한 이제 세부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 이 연양권이라는 데서 대류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흔히 멘틀의 상태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은 이 판이 존재하는 멘틀까지 해서 대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연양권이라는 특정 구역부터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이론은 자 여기 보이세요? 이 학교마다 조금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방식이 조금씩은 틀릴 수 있는데 초창기 판 구조물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상부 멘틀 즉 지하 400km까지만 그 영역 안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만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이 뒤에 내용으로 바뀌면서 전체 생산으로 바뀌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판 구조물에서는 요 모형처럼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지금 파악한 첫 번째 판이 뭐냐, 두 번째 판의 종류는 어떤 놈이 있냐, 세 번째로 제가 얘기를 할게. 그럼 판은 이 대류를 타고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제 요걸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 얘기했던 게 앞에 해영자 학점전에서 어쨌든 결정적으로 발견한 게 뭐였어요? 일단 땅덩어리가 움직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더 정확히 제시를 하려면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가 멘틀 대류 말고도 다른 데 더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게 이 판이 사실 움직이는 요인이 어떤 대류 때문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어떤 물리적인 요인이 따로 더 있다는 건데, 자, 대류는 말 그대로 처음에 이 판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일 뿐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직관적인 게 해령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건 뭡니다. 자, 뭐가 좋을까? 자, 만약에 판이 그냥 이렇게 띡 하고 그냥 진짜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은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는 데서 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왜 딱딱한 그냥 덩어리니까. 근데 안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쪽으로 좀 가봐. 그래서 새로 나온 판들에서 뒤에서 미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힘은 해령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라는 거는 해령에서 새로 만들어질 판이 계속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 항상 해령이 있으면 그 끝에는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섭입대가 있던가 혹은 충돌대가 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딸려 내려간 판이 있거든? 그러면은 내려간 애들이 야, 나도 내려갔으니까 우리를 한 덩어리지 너도 따라 내려와 하면서 이 덩어리가 통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미 섭입한 판이 이 뒤에 있는 판들을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끌고 내려가는 이 두 번째가 있고요. 자, 이렇게 판을 섭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멘틀대로 자꾸 판을 이렇게 밑으로 이 멘틀 대류의 하강류가 밑으로 가서 판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딸려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이게 흐름을 타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판이 움직인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자, 이게 사실 방금 제가 이 1번에 설명한 게 이 두 개가 사실 섞여 있는 건데 밀어 올리는 거랑 미끄러져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미끄러진다는 건 뭐냐면은 위쪽에서 이렇게 뿅 하고 판이 만들어졌어. 근데 우리 해공 구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뿔처럼 생겼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실제로 이 판이 이 지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 열곡에서 마그마, 즉 어떤 액체가 나와서 돌덩이를 만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덩이가 나오면서 이 경사져 있잖아. 미끄럼틀인 거야. 미끄러져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실은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멘틀 대류가 일어났는데 이 판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판이 움직이게 되는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봐. 이 1, 3번 같은 경우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멘틀들의 상승률 때문이었잖아. 처음부터 상승률가 이 구멍을 뚫고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판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는 어떠한 흐름도 없을 거야. 그쵸? 어쨌든 이 요인들은 다 뭐에 기반한다? 멘틀 대류에 기반한다라는 겁니다. 2번은 하강류의 어떤 원인에 기반을 했던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관점은 그래서 멘틀 대류 때문에 판이 생길 수 없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힘을 주고 받는데 그 관점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판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판의 경계라는 게 뭔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념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사실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뭐 발사용 경기에서 뭐 열곡대가 있나요? 뭐 수렴형 경기에서는 뭐 습곡산맥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내신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내신 때는 집중을 하실 게 그냥 지도에 일단 풀어볼 건데 A, B, C 찍어놓고 여기가 어디게요? 이런 거 물어봐. 그러니까 지도가 머리 없으면 이제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판의 경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물어볼게요. 이게 다 써져 있긴 한데, 자, 판의 경계라는 건 어쨌든 어떤 판을 구분짓는 경계선이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름 알고 있는 판이 우리나라는 유러시아판 유행 정확히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이 역동대에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둘을 구분짓는 기준이 뭘까? 어떤 놈들, 그러니까 조금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한국과 북한 이런 거 뭐로 나눠요? 철저한 초등으로 나누잖아요. 좀 그런 걸 하듯이 판의 경계가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거지. 아무렇게나 손을 긋는 게 아닙니다. 뭐로 구분을 할까요? 아, 답을 아는데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한 종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보통 어떻게든 선을 긋냐면은 특정 선을 기준으로 이 덩어리 전체가 평균적으로 움직여가는 방향과 속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뮤직한 말로 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이쪽 판에 있는 애들 지점을 내가 싹 그렇게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화살표 크기의 방향을 가지고 이동을 해가. 근데 이 친구들은 보니까 요 정도밖에 안 움직여. 그래서 이런 땅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을 받고 이 위를 그냥 묶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경계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러시아판이야라고 하는 게 조금씩은 바뀝니다. 사실 어떤 관측을 하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판의 경계는 상대적인 속도 차이, 즉 이동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이동하는 속력이 다르면은 다른 판인 거예요. 그 지점들이 다른 판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판이 경계를 가지고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스쳐 지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사형, 수렴형, 보조형 경계가 나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이 판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경계 종류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건데,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발사형 경계는 나오는 기준이 멀어지는 데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친구 보실게요. 이 친구 보시면은 움직이는 방향은 둘이 같아. 예를 들어 둘 다 지금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근데 얘는 10만큼의 속력으로 이 경계에서 멀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5의 속력으로만큼 이쪽 판 경계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는 거야. 자, 그럼 둘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아? 자, 근데 이 친구, 내가 얘를 A라고 이제 부를게.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B는 점점 나랑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두 틈 사이가 벌어지겠지, 그치? 이런 데를 저희는 앞으로 발사형 경계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아마 교과서나
초보나 혹은 고1 때 이제 보통 판의 경기를 볼 때 어떻게 그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 표현이 돼 있거든요. 물론 맞아. 왜냐면 판의 경기를 기준으로 서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게 맞잖아. 근데 이게 판의 진짜 이동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은 이 경계를 가지고 있는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요거의 반대 케이스가 있었죠. 이 친구는 경계를 기준으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거꾸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좀 바꿔볼게. 자, A라는 판은 지금 제가 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방향으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친구는 5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10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B 판이랑 A 판이랑 점점 얘네들이 가까워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 가까워지고 있는 경계선을 우리는 앞으로 수렴형 경계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마지막에 남은 거 어떤 거냐면은 고준형 경계가 있어요. 자, 보통 이 고준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보통 생기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기준으로 두 판이 서로 어긋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을 거냐면은 이렇게를 경계로 이 판의 경계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보통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 자, 근데 A는 10, B는 8로 움직이는 친구야. 그럼 A는 계속 앞질러 가겠지. 그럼 A 입장에서 B는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냐면 나한테서 같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준형 경계에 속한다는 거죠. 근데 판의 경계에서 이 두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대적인 어떤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이제 어떤 경계 정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 이제 아셔야 되냐? 정의를 알았잖아? 그럼 여기서 이 경계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어떤 지진 구조, 예를 들어 습곡이 뭐 어쩌고, 뭐 단층이 어쩌고 이런 거라든지, 혹은 화산폭이 일어나니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아시다시피 이제 발생한 경계는 자, 이 내용을 어디서 이제 저희가 구체화가 됐던 내용이냐면은 해양조 확장전에서 저희가 구체화가 됐던 내용이에요. 왜? 해령에서 판이 만들어져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부터 밝혔잖아. 그래서 여기는 멘틀들의 상승 누축,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계속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해령은 이렇게 이렇게 판들이 움직여간다 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자, 일단은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쓸게요. 자, 요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진원이랑 진앙이라는 이 단어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실제로 진짜 뭔가 뚝 판이 보통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만히 땅이 뚝 하고 끊기거나, 혹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보통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가 좀 반칙수가 있지, 모양이. 자, 만약에 땅이 여기서 뚝 하고 끊겼어. 그럼 이 뚝 하고 끊겼을 때 진동이 여기 막 하고 오겠지. 그럼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이 땅이 끊기는 곳이야. 그래서 실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바로 진원이라고 하고, 요거에는 이 지표면을 손잡이를 딱 꽂았을 때 지표상의 지점을 저희는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진이 일어난 깊이는 진원과 진양 사이에 요 수직 가장 짧은 요 길이를 우리는 지진이 일어난 깊이가 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깊이에 따라서 종류가 뭐가 있느냐? 천발 지진이 있고, 중발 지진이 있고, 신발 지진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일어난 깊이는 그 뒤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크게 이쪽 신발 지진으로 갈수록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발생량 경계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이 물론 단층이 생겨서도 있지만 근데 주로 일단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로 이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친구는 정단층이 발달을 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 여러분 단층인데 땅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기억력 조금 좋으신 분들은 이 친구에 약간 사촌 비슷한 애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역단층이라는 애가 있죠. 자,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원래는 이런 땅이 있었어. 근데 내가 막 힘을 가하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균열해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힘을 주고 있어 내가. 근데 갑자기 땅이 한쪽이 위로 뚝 하고 올라가네?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한쪽 면이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자,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이 공간의 경계에 원래는 여기 한 덩어리야. 틈이 있긴 한데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는 애들이라고. 자, 근데 지금 판을 잡고 대류가 이제 이 경계 기준을 양쪽으로 데려가 일어나다 보니까 저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서 판을 잡아가면 돼요. 그럼 여기 사이가 뚝 하고 끊길 거야.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게 바로 정단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뚝 끊기면 중력 때문에 무거운 애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듣기만 하세요. 상관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무거운 친구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뚝 끊으면은 떨어져야겠지, 그치? 뭔가 잡아주는 애가 없으니까 종이도 이렇게 딱 짜놓으면 종이가 엥 하고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 이 발생형 경우에서는 이 뚝 끊겼을 때 위쪽 무거운 면이 밑으로 내려가는 정단층이 발생을 하더라. 일단 요거까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건 아직 안 물어볼 겁니다. 자, 이제 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장력이라는 말은 요거 텐션이야. 팽팽한 정도. 줄을 땡기잖아, 그치? 그래서 장력인 거예요. 이름이. 아시겠죠? 땡기는 말 쪽에서 이렇게 줄을 땡긴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에서. 자, 그 다음에 화산활동 활발한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왜 화산활동이 활발합니까? 멘탈 물질이 밑에서 자꾸 구멍 뚫고 올라가지고 밖으로 새어 나오니까. 왜 화산활동이 생기는지도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멘탈 물질이 밑에서 뭔가 용충수랑 꼭 하고 뚫고 올라와가지고 자꾸 사방으로 퍼져갖고 판을 만든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그 지질 구조 혹은 활동이 관측이 되고 우리가 이 지질 구조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해력이라는 것도 있고 이 해력이 물 위에 있으면 보통 우리 열곡대라는 표현을 써요. 대표적인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데가 있는데 자, 아시다시피 해력도 그렇지만 밑으로 푹 파이잖아, 그치? 열곡 부분에서는. 그럼 다른 데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열곡대인 부분은 계속 대륙이 두 개가 붙어 있다가 벌어지게 되면은 양쪽에 사방에 뭐가 있으면 바다가 있으면은 거기로 물이 들어가면서 이 대륙이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수면 붕괴 같은 경우에는 판이 밑으로 어떻게 파고드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섭입대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돌대로도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섭입대 같은 경우에는 한 판 밑으로 판이 쭉쭉쭉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는 게 바로 섭입대인 반면에 충돌대는 판이 지들끼리 밑으로 내려가 마치 물이랑 물을 섞었을 때 물이 왜 잘 섞이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물이랑 기름 같이 넣어요. 그럼 한 놈이 무조건 못 뜨지, 그치? 왜? 기름이 가벼우니까. 근데 물이랑 물을
없으면 둘이 썩지 않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쉽게 생각하면은 물이랑 기름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층지를 넣는 거기 때문에 무거워야 무조건 밑으로 깔리는 거야. 자, 근데 이 친구는 비슷한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지들끼리 이겨먹으려고 난리야. 그래서 한도 밑으로 들어가는 게 없이 계속 양쪽에서 이 해부의 끝단에서는 해력에서 판을 만들고 가는 거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조금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근데 나머지는 다 위로 이렇게 말려 올라가게 되는 지형을 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면에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입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밀도가 조금 높은 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자, 근데 아까 저희 판 얘기할 때 얘기했죠.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안판이랑 대륙판이 서로 가까워지는데 우리 구성 물질 때문에 해안판이 더 무거워서 밀도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판도 똑같아. 무거운 놈 밑으로 깔리는 거야. 물 기름했을 때 물이 깔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해안판이 이렇게 밑으로 물차가 나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구성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해안판이랑 해안판이 이렇게 부딪혀서 수렴형 경계를 만드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자,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배울 텐데, 해안판도 어느 이제 해령에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구성 물질비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안판이랑 해안판이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는 경우에도 조금 더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케이스를 띄게 되는데, 자, 그림에서 차이를 보시면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해안판이 이렇게 대륙을 그락 하면서 긁어서 내려가는 부분이잖아.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섭입대 혹은 선생님에 따라서는 베리오프대라는 명칭을 쓰시기도 할 겁니다.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 섭입대의 경사가 누가 더 가파르냐면은 요 해안판이랑 해안판이 부딪히는 요 경우가 되게 가파릅니다. 왜냐면은 이건 뭐야? 얘는 밀도차가 명확하게 나기 때문에 적당히 밑으로 흘려도 이렇게 알아서 밀도차가 나기 때문에 잘 내려가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밀도가 그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섞어버린 둘이 섞여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깊숙하게 파고들고 가는 거죠. 경호학과에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거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초딩 때 뭐 하냐면 이제 밀도 차이에서 뭐 물질 층을 쌓을 수 있어요 해가지고 열심히 설탕이랑 소금 넣어가지고 밀도차 나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거 많은데 스펀지를 찔끔찔끔 넣잖아. 근데 그게 밀도차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민물이랑 밀도차 큰 거 하면은 아무리 약간 더럽게 약간 이상하게 스펀지질을 해도 층이 밑으로 가라앉아 무거운 게. 근데 비슷한 거 하면은 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썩여. 그럼 여러분들은 무지개는 망가지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 두 개가. 대충 넣어도 되는 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섭입형 경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 두실 건 뭐냐? 자, NF는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판이 밑으로 가라앉는 이유는 멘틀레르가 내려가게끔 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섭입대가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자, 판이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골짜기, 제가 해구는 주로 수심이 몇 미터 이상인 골짜기를 해구를 분류를 했었죠? 6,000m, 그쵸? 그래서 이런 해구라는 지역을 이제 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고, 자, 지진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자, 스콕섬맥이랑 호상력도 이 두 개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다 뭐냐면은, 자, 우선은 스콕섬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거 맨날 설명 드리지만 땅이 일단 물러난 상태여야 돼.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땅이 있다라고 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미누님을 작용하게 되면은 땅이 휘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쪽에서 미누님 때문에 생긴 게 스콕인데 그게 좀 지나치게 위로 솟아버리면 그게 스콕산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달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잠깐만 이런 양쪽에서 미누님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판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이는 이런 모양새를 띄고 있잖아.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데는 어떻게 되겠어? 양쪽에서 이렇게 미누님을 받겠지, 그치?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한다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곡산맥이라든지 혹은 역단층이나 해도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물렁하면은 이 회관절 작용할 때 땅이 물렁하면은 스곡산맥이고, 근데 이 땅이 물렁할 조건은 비가 많이 와서 진흙 상태가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이 열을 좀 받아가지고 약간 반녹은 초콜릿 상태로 돼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스곡산맥이 보통 형성이 돼요. 스곡이라는 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땅이 열 안 받고 그냥 겁나 딱딱해. 그럼 땅이 뚝 끊겨버리면 역단층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정단층은 끄덕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력에 따라서 무거운 게 내려간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이쪽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 반해서 오히려 무거운 부분이 위로 올라가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둘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호상력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울 건데 이 부분 일단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자, 열심히 여러분 손바닥 비워보세요. 뜨겁지? 여기도 똑같은 거죠.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비벼. 그럼 뜨겁잖아. 그럼 녹겠지 여기가. 그럼 이 녹은 게 가만히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분출을 쫙쫙쫙 하게 되면은 이게 화산이 되는데, 자, 이게 일렬로 그냥 대륙 이 스곡산맥에서 같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자, 바다야 이게 수렴형 경계고 A, B판이고 요 방향으로 섭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건 위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바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 한 군데 막 화산이 생기기 시작을 해. 왜? 이 겁나 비비는 부분에서 마그마가 너무 슉 올라오니까 특정 집안의 약한 구멍을 뚫고 그러시고 마그마가 계속 분출하면서 화산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하나의 어떤 열을 지금 판의 경계에 따라서 일렬로 지금 반영이 되겠죠. 이거를 바로 우리는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열도라는 거는 섬이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 호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는 이 열도는 수렴형 경계 근처에 생긴 거라는 걸 굳이 구체적인 단어를 붙여주기 위해서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정확히는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 세상을 좀 모를 때 지은 이유라 그렇고요. 네. 우선 열도 하면은 뭐랑 관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섭입형 경계에서 어떤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만들어진 일련의 섬들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이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는데 거진 나이가 다 비슷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 스곡산맥이 어디 있는지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름만 대충 기억을 해두시고 위치는 제가 이렇게 밑에서 찍어드릴 겁니다. 자, 충돌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판이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판이 위로 슉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저는 충돌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섭입대랑 충돌대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화산 활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바깥으로 마그마가 분출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밑에 그 비빈다고 이런 저급한 표현을 제가 좀 쓰긴 했는데, 이게 왜 못 나오는 거냐면은 대륙판은 두껍잖아. 그치? 그래서 두꺼운데, 안 그래도 두꺼운데 이 비벼지는 부분이 따로 위로 솟아 있어. 그리고 마그마가 많은 이 고난과 역경을 뚫고 올라가는데 가다가 식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경우는 밑에서 그냥 올라오다가 굳어서 식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그마, 즉 뜨거운 액체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화산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마그마가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까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적당히 깊은 곳까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판이 계속 파고드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가다 뚝 끊기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청발, 중발 딱 두 정도 케이스에 대해서만 지진이 일어나고, 섭입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깊이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깊은 거는 700km까지도 밑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보존형 분해까지 하고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판이 서로 이동 방향이 어긋날 때 저희는 이 보존형 경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보존형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운령에 있는 판인데 이게 이동방에 같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씩 이 이동 속력의 차이가 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단열되게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문제의 조건을 주어주기보다 다르고 지금 케이스 같은 보통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해량은 다른데 일단은 이동방향 같으면 이동 속력은 같다라고 보통 설명하기 때문에 딱 이 부분만 저희가 보존형 경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자, 아까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이 사라졌어요. 경계 기준으로. 근데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판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판이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오케이? 뭔가 판이 만들어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건 없고. 두 번째, 자, 당연히 단층, 즉 땅이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지진은 일어나지만 이 구역에서는 중력이 빠져있는데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 쉽다. 그죠? 자, 55분이니까 저희는 8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두 분 테스트지 이름 쓴 거 왼쪽 책상에 올려줄래요?